아프리카 TV로 시청하고 계시는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야권 단일 후보 기호 10번 박원순 후보의 선대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용식입니다. 오늘 12.6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 기호 10번 박원순 후보의 SNS 톡톡쇼 네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색다른 손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희망캠프 자원봉사단이 말하는 박원순 후보, 이런 주제로 희망캠프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선거 캠페인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이 자원봉사 단장님이시죠? 이혜숙 단장님. 네. 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혜숙입니다. 예, 네. 단장님이신데 너무 아름다우시죠? 고우시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시민기자단에서 열심히 활동하신다고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잠실에 사는 박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철웅 시민기자단. 얼마나 뛰었길래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지셨는지 아주 햇볕에 그을은 모습입니다. 건강하고 전투적이고 힘이 넘칩니다. 네 번째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본격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SNS 톡톡쇼를 시청하시는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TV로 생중계 시청하는 방법, 저희 생중계 주소 아프리카에 들어오셔서 원순 10TV 라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론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모든 기종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저희가 박원순 후보의 공식 계정, 공식 방 호프 투게더 할 때 숫자 2 쓰고 게더를 쓰시면 됩니다. 이쪽 방을 통해서 원순 TV 방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레온에어에서 스마트폰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올레온에어는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올레온에어는 액티브엑스 설치가 어렵거나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SNS 톡톡쇼니까 단지 방송을 이렇게 시청할 뿐만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면, 트위터에서는 먼저 트위터 글을 쓰실 때 해시태그 샵을 쓰시고 한글로 박원순으로 해시태그를 붙여서 멘션을 날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모아서 중요한 격려 메시지나 질문이나 있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희망캠프 페이지 원순TV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방송 중 수시로 확인하고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또한 아프리카 TV의 채팅창에도 글이 올라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TV 시청 및 SNS 참여 안내를 간단히 마치고 오늘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정말 감동적이고 그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생스러운 눈물 나는 그런 자원봉사단의 활동 활약상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자원봉사단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며칠부터 지금 그 봉사 활동을 하셨나요? 예, 9월 15일에 여기 아직 밑에 바닥도 안 깔린 상태에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아마 37일째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에서 시작해서 네. 오늘이 10월 20일이니까 예. 37일, 한 달하고 일주일이 예. 됐군요. 예. 그 사이에 단일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시고 네. 아주 감격의 그 환호를 네, 네. 느끼셨겠어요. 예. 예.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예, 저는 박원순 변호사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저희 그 안내데스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안내데스크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 인연으로 여기에 다시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 박원순 후보께서 참여연대 하실 때면은 그 시민운동 초창기죠? 1998년이거든요. 제가 예. 가입했을 때는 1998년이었고요. 그때부터 14년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거기서 자원봉사 활동을 14년간 예. 그 안내데스크 네. 그걸 하게 된 것을 시점으로 해서 네. 계기로 해서 예. 급기야 이런 서울시장 캠프에 자원봉사 단장까지 오게 됐다. 네. 지금 이 말씀이시죠? 14년, 5년을 박원순 후보를 한결같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신 셈이네요. 근데 이제 아름다운 가게, 뭐 아름다운 재단, 희망 네. 제작소 이렇게 네. 하시면서 이제 박원순 네. 선생님은 참여연대는 떠나셨고요. 네. 저는 그냥 계속 참여연대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 뭐 한 10년 정도는 네. 못 뵀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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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나 그쪽에서 계속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고 네. 가끔 뭐 참여연대 행사나 강연을 오시면 또 만나고 그러니까 네. 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고요. 네. 그래서 캠프를 네. 꾸리면서 저를 좀 네. 와서 좀 같이 일하면 좋겠다 그러셔서 네.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박원순 후보하고 시민단체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불만이라고 할까, 박 후보에 대한 뭐 악평이라고 할까 그런 게 하나 있던데 너무 일을 시킨다고, 너무 고생시킨다 그런 말이 있던데 예. 일 중독자라고 어떠신가요? 저희가 그때 무슨 캠프를 갔었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박 후보가 술을 못 하니까 네. 캠프 중간에 뭐 캠프파이어 하고 이럴 때 네. 술을 이제 한두 잔 드시고는 네. 그냥 이렇게 고꾸라져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빨리 네. 또 술이 깨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실 때 네. 되면 술이 네. 깨시고 네. 남들은 다른 다 자고 분들은 있는데. 예, 다른 사람은 다 네. 이제 뭐 놀거나 뭐 네. 술을 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밤늦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또 벌써 일을 시키시는 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상근자들이 되게 네. 좋아하면서도 상당히 싫어했어요. 예. 저라도 싫어하겠습니다. 예, 제가 회사 대표를 10여 년 했는데 회식하고 늦게까지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뒷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가고 했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같이 일하는 직원들, 동료들한테 이게 보니까 정말 많은 민폐를 끼치는 네, 거군요. 네. 예. 너무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도 탈입니다. 예, 박원순 후보 앞으로는 조금 게을리, 가장 좋아하는 이 부하 직원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상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면서도 게으른 상사가 가장 좋다. 그렇죠. 박원순 후보 너무 부지런하지 마시고 이런 그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는 걸 아시고 조금 더 게을러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자원봉사단 규모가 몇 분쯤이나 되시는지요? 지금 현재 450분 정도 되고요. 와,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오셔서 다 뭐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시는데요. 이제 지속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생업이 있고 또 뭐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와서 해주시는 분은 거의 한 100여 분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다 다른 파트에서 이제 그 한 자리씩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속적으로는 100여 분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네. 생업을 하다가도 시간만 나면 예. 자원봉사단으로 달려오는 분들이 또 한 350여 명 해서 모두 450명이란 이 대규모 자원봉사단을 꾸려가는 거의 단장님이신데 예. 그 자원봉사단이 하시는 핵심 역할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가장 큰 일은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사무실 전체의 운영을 맡고 있거든요. 아하, 살림살이. 예. 그래서 이제 뭐 청소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 받는 작업이 이제 많습니다. 전화가 뭐 빗발치게 와요. 네. 그래서 전화 받는 작업이 뭐 하루에 한 15분 정도가 투입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뭐 저희가 종이컵을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네. 예, 설거지 그런 걸 설거지. 도와주시는 그런 일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뭐 닥치는 대로 막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다음에 그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한 300여 네. 분 되시거든요. 아유,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을 다 이제 접대를 하고 네. 또 이제 이렇게 이쪽은 일반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희가 또 좀 차단도 하고 네. 그리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원인들로부터 이제 그 뭐 상담 네. 그런 거를 저희가 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받아 또 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그 얘기도 또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정책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또 팩스로 보내주니까 그런 걸 저희가 또 모아서 옮긴다든가 뭐 다 또 인터넷에 그걸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순닷컴에 그런 거 올리는 거라든지 네. 해서 그리고 이제 방문객이 또 그거 말고도 방문객이 또 있어요. 한번 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사무실을 소개도 하고요. 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일이 하나에서부터 10가지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 캠프라는 것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조직도 해야 되고 유세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공보도 해야 되고 뭐 저희 같이 방송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수면 위에서 이렇게 시민들 지지자들한테 보이는 활동을 다양하게 급박하게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자원봉사단들은 그 위에서 보이는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면 아래에서 이걸 물꼬를 터주고 뒷받침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그 역할을 자원봉사단들이 집중적으로 맡고 계시는 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맞는 얘기죠? 예, 그게 예. 뭐 저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거창합니다만 아주 총알바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캠프에서 열심히 다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네. 필요한 부처에서 이제 충원을 또 요구를 하니까 네. 그런 분들 연결도 시켜주고 해서 그리고 네. 이제 또 뭐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 상대하고 그러느라고 네. 자원 활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시장 바닥에 나앉아서 완전히 이게 총알바지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어서 저희 이 원순텐 TV SNS 톡쇼를 시청하시는 이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이 저희 캠프가 꾸려져 나가고 선거운동이 벌어지는 바로 그 이면에는 우리 이해숙 단장님 같이 묵묵히 그리고 모든 일을 도맡아서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의 어찌 보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따뜻한 정성이 있길래 이게 지금 이 거대한 메머드 선대위가 굴러가고 있다. 이런 점을 느끼셨겠죠.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고 이 채팅창에도 이 짝짝짝 박수를 날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세상살이 이런 일 할 때 가장 힘든 게 사람 상대하는 거잖아요. 민원 전화 받는 거, 민원인들 이렇게 오시면 안내하는 거, 뭐 이 사람 상대가 제일로 힘든데 그걸 도맡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별로 능력도 없는데 하느라고 나름대로는 고생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람 있는 일, 감동적인 일도 참 많으셨겠지만 이 37일째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뭐랄까 그것부터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가장 슬펐던 일, 눈물 나는 일, 딱 한 가지. 울지는 마시고요. 제가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영혼이 너무 피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각자의 어떤 요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정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그런 내용을 하루에도 막 10건 이상씩 그냥 사람이나 또는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엄청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이해숙 단장님으로부터 더 재밌는 에피소드나 감동적인 스토리는 좀 이따 다시 모셔서 듣기로 하고요. 이 오른쪽에 나와서 언제 내 차례가 오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저희 시민기자단 박철웅
네, 박철웅. 기자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민 기자. 네. 예, 박철웅 기자님 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현재는 그 시민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시민 기자라는 걸 꾸리게 된 것은 제가 팬클럽을 그 후보님께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고 그 네. 팬클럽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팬클럽이 이제 후보님의 행보에 어떤 도움을 좀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동행을 하면서 그 후보님의 그 행보를 좀 그 우리 팬들이나 지지자들한테 전해주면 좀 큰 힘이 될 것 같다. 또는 이제 그 미디어들이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보다 겉에 드러나는 것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모습, 시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후보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런 걸 좀 모집해서 그런 것을 취재 기사도 쓰고 콘텐츠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드러나 있는 사람이고요. 네. 시민 기자단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기자단의 역할은 이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다 아시겠지만 SNS 환경에서 트위터에 그러한 정보들을 퍼다 나르시고 또 이제 흑색 선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도 해주시고 또 나름 논리 개발도 하셔가지고 좋은 글들을 이제 생산하시고 또 이제 그 미디어들을 찾아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후보님을 밀착 수행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그걸 정리해서 때로는 글로 때로는 영상으로 이렇게 시민들하고 후보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 메신저 역할이 지금 시민 기자단의 역할이군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밀착 수행하시려면 생업을 전폐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그 전에는 뭐 하시다가 이렇게 뛰어드셨나요? 저는 이제 올해 딱 40살이 됐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저 이해숙 선생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처럼 시민단체 활동이라는 것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표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등산을 다닌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민주시민이 아니었군요, 지금까지는. 그게 민주시민이라 착각을 하고 네. 살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4년 동안 그 IBM이라는 외국계회사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IBM 하면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컴퓨팅 서비스 컨설팅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 14년 다니다가 지금 박원순 후보 이 시민기자단 팬클럽 이걸 하느라고 그걸 때려치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때려친 시점에 그 원순 씨께서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점이 맞았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사실은 이게 그 팬클럽에서 원순 씨에게 힘이 돼달라고 그 러브레터 사연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사심 가득하게 유명인하고 점심 한번 같이 먹으려고 편지를 좀 썼거든요. 박원순 후보한테? 네. 아하. 근데 뜻하지 않게 그걸 또 그 자리에서 500명 앞에서 읽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그때 약속을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백수같이 남는 시간을 오롯이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공헌을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도 있고 또 현재는 자발적 퇴직을 하고 인생의 2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환점으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민기자단 중에는 이렇게 후보를 밀착 수행해서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소셜 미디어 상에서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뭐 널리 퍼뜨릴 거 펄리하고 또 상대방 후보가 참 개념 없는 후보지 않습니까? 오로지 한다는 것은 네거티브 흑색 선전밖에 할 줄 모르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울시장을 어떻게 할지 제가 참 걱정되는데 참 걱정할 필요도 없죠. 서울시장 할 일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후보가 이제 시장은 될 거니까 뭐 서울시장 할 그런 걱정까지 뭐 사서 할 필요는 없는데 오로지 할 줄 아는 게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잡아떼기, 그리고 흑색 입만 열면은 맡아도 흑색 선전, 그런 후보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와 맞서서 이 온라인상의 전선을 지키려면 정말 힘든 일도 많고 그러실 텐데 거기 그 전투는 지금 잘 수행 중입니까? 지금 뭐 오늘 직접 들어가셔서 봐도 아시겠지만 온라인상에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게 좀 반전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온라인상의
저기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사실 마음 아픈 이야기들 합니다. 이게 응원의 아하. 소리를 하시지만 예. 결국은 그게 이제 비판의 소리가 너무 날카롭게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분위기가 이제 많이 그 반전이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제 승리를 예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잔치만 준비하는 것만 남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 온라인상에서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팬클럽이라고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시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진짜 그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네.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다 SNS 이런 소셜 미디어의 그 한 명 한 명의 주체로서, 사용자로서 그걸 매일같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소셜 미디어가 누가 시킨다고 알바비를 받는다고 알바 행위를 해서 이게 확산되고 여론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트위터건 페이북이건 올라오는 글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먹어야 되고 해서 자발적으로 그걸 내가 공감해서 그걸 퍼뜨리고 할 때 이게 확산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글이 알바가 한나라당에서는 한다는 것이 10만 알바를 뭐 양성한다는데 10만 알바가 아무리 뛰어본들 소셜 미디어에서는 적수가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저희도 자발적으로 알바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 박원순 후보로부터 꿈과 희망을 받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서울을 다시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그러한 보상을 기대하고 우리 알바 뭐 10만 대군 얘기하지만 저희는 뭐 수백만 서울 시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목소리를 낼 때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의 한나라당이 하는 작태가 자꾸 골목으로 숨는 게 이 정치라 이렇게 부정물이고 흙탕물이다. 그래서 넥타이 부대들, 학생들, 니네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네. 아주 꼼수 같은 일들인데 네. 이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현실 정치를 참여한다 그러면 네. 결국 그 흙탕물이 맑은 물로 다시 네. 정화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정치란 것은 결코 흙탕물이나 시민들이 멀리해야 될 것이 아니죠. 정치는 생활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정치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서 얼마나 이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살다 이런 거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라 돈을 가지고 대통령이 자식 땅을 사주는지, 이런 나라가 정말 이 계명 천지 21세기에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인지, 저희가 대통령 잘못 뽑아서 정말 이 상식이 깨지는, 어안이 벙벙하는, 마치 60년대 70년대 아니면 아프리카 저 미개 국가 짐바브웨 그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꼴을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희한한 꼬락서니를 지금 저희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안 하려면 정치가 잘 돼야죠. 그래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낙검수의 김어준 총수가 책을 냈는데, 닥치고 정치, 이런 책을 냈지 않습니까? 닥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 그렇듯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닥치고 투표. 그렇죠? 닥치고 투표. 여러분, 닥치고 투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닥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금 저 양쪽 이 분들은 지금 닥치고 봉사. 이렇게 선거 날까지 닥치고 봉사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얘기를 좀 이따 듣기 전에 게스트 분들이 아프리카 채팅창 그리고 트위터에 올라온 질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제가 돋보기를 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자. 이 나경원 후보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나경원 후보가 1억 원을 들여서 피부 관리를 했다는 얘기가 오늘 있던 모양이죠. 이게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셨고, 또 1억인데
1억 다이아를 축소했다는 얘기도 이렇게 올라와 있나요? 아하,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박원순 우리 후보 후원 계좌 안내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무슨 얘기가 있나? 내일 부산 동구에서 문성근 대장이 선거 지원한다. 이건 저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부산 쪽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가만히 있어 봐라. 하는 방송에서 박원순과 멘토단의 대화가 지금 재방송되고 있나요? 그런 지금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 원의 초호화 강남 피부 클리닉에 다녔다는 게 시사인 보도인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봉주, 우리 그 깔때기 정봉주 의원이 더 구체적인 얘기를 인터뷰에서 밝힌 모양이군요. 나경원 후보를 맹공했다 하는 활약상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트위터에서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샵 박원순, 이렇게. 그 얘기 엊그저께 해명된 얘기인데, 이건 그 조기숙 교수의 그 트윗이군요. 2, 3년 전 아침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박원순 변호사, 박원순 후보가 자신은 서울대 법대가 아니라 사회대 다니다 4개월 만에 잘렸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 이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라, 그런 얘기군요. 그리고 어제 올라온 얘기, 그 박원순 TV 저희 톡톡쇼에 조국 교수가 출연해서 재밌는 워딩을 남긴 모양입니다. 나경원은 또 세운이다. 나경원은 또 세운이다. 예, 이런 트윗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네. 글이 올라오는 대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로 갔나? 이게 갱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됐네. 자, 이제 됐다. 자, 나경원, 그 얘기가 계속해서 퍼지는군요. 나경원은 또 세운이고 나명박이다. 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세트겠죠. 그리고 오늘 낮에 있었던 우리 박원순 후보의 멘토단이 아주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 멘토단 공지영, 김여진, 금태섭, 신경민, 유홍준, 이목상, 박재동, 박선숙 등 이 박원순 후보의 든든한 멘토단이 오늘 점심 때 인사동 쌈짓길에서 오찬이 진행됐다 하는 정보를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이런 정보인데, 어제 학동역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완전히 신나게 했다. 그 시민들이 선거 공약서도 막 들고 가시고 호떡도 마구 뿌려주시고, 예, 그런 시민들의 열렬한 반응 속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 여기가 보니까 학동역이면 한나라당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의 핵심 구역 중에 핵심인데, 이 강남 전선까지도 나경원 후보가 무너지고 있는 열렬한 박원순 후보의 이 시민의 반응이 확인되고 있는 유세 현장의 얘기였습니다. 이 SNS에서 더 올라오는 얘기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 손님을 다시 더 감동적인 얘기를 듣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이해숙 단장님,
벌써 37일째 자봉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댁에서 불만은 안 사세요? 저 그게 좀 걱정인데. 예, 저는 저희 남편은 수구 보수 꼴통입니다. 이런 이 큰일 났네 이제 가정부라. 나 그거 책임 못 지는데. 그래서 뭐 이런 뭐 정치적인 얘기나 그런 거는 거의 네. 둘이 대화를 안 합니다. 네. 안 하는데 이번에만은 정말 부부가 너무나 화합하여 아하. 제가 네. 참여연대 활동을 14년 동안 할 동안에 한 번도 저한테 뭐 왜 나가냐 뭐 그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박원순 변호사님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정말 부부가 화합해서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며칠 전에는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예. 안 된다. 열심히 해서 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점심 저녁은 뭐 물론이고 예. 아침도 그냥 다 예. 배려를 해줘서 제가 손에 물 안 묻히고 산 지가 예. 정말 30일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덕분에 저희 잘하고 자원봉사단 우리 단장님은 있습니다. 네. 바깥어른 남편으로부터 예, 극진한 봉사를 받고 계시는군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예, 가족이 다 이제 봉사를 하게 네. 되는 그런 화목한 얘기였습니다. 예. 그 37을 하시면서 그 열렬한 시민의 반응 예. 그리고 박원순 후보를 좋아하는 그리고 그 인격에 감동해서 이렇게 열렬히 지지를 하는 그런 시민들을 이렇게 매일같이 피부로 이렇게 접하시면서 네. 그 아주 감동적인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박원순 선생님을 좋아하는 분은 참 많은데요. 저희 참여연대에서 같이 안내대 활동을 했던 선생님이 캐나다에 이민 간 지가 10여 년 되는데 네. 선거운동을 하러 나오셨어요. 예? 한국까지. 캐나다에서 예. 야, 그래가지고 완전 예. 글로벌한 자원봉사단이군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박원순을 지지하는 이유라는 글을 예. 막 다 쓰셔가지고 갖고 오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저금통을 갖고 오셔가지고 네. 나 후원하고 싶다. 네. 그러면서 이거를 좀 후원하면 후원 받아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후원금을 현금은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넣어주시면 아하.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은행에 넣으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라.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그런 분들은 또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 아예 여기 오셔서는 얼굴만 잠깐 보이시고 탁골공원, 파고다공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어른들한테 한 분 한 분 이제 말하자면 각계격파죠. 네. 예,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뭐 지방에서 아예 열흘치 여기서 사실 보따리를 싸갖고 아하, 올라오신 분도 계세요. 예. 아이고, 이런. 막무가내로 또 오셔가지고 막 뭘 예. 하시겠다 그러는데 뭐라도 이렇게 돕겨놓으라고. 예. 그리고 아. 심지어는 여기 자원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뭐 국수를 말아서 자기가 대접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조그만 요런 두 사람의 보조와 주방 시설을 빌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선거법상 네. 다 안 된다고 거절하느라고 너무 힘들고요. 예. 정말 너무 많은 자원봉사 신청자들도 있고 또 나오셔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말 수고가 많아서 제가 단장이라고 말이 단장이지 정말 너무 그분들보다도 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저도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입니다만 그 선거를 준비할 때 지지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로 표를 도와주는 법. 여러분들 이 시청을 하시면 결국은 투표율이 승부를 좌우하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사람이 주변에 10사람한테 전화를 해주시고 또 주변에 10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해서 그 10사람이 또 주변에 10사람한테 똑같이 확산을 시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표를 막 긁어 모으는 거 이게 가장 크게 도와주는 방법이잖아요. 첫째가 표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 저희가 이 활동하는 이 수많은 이 캠프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뛰려면 후원 회비가 필요하니까 돈으로 후원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것이 또 한편 도와드리는 거고요. 또 있어요. 세 번째로 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더 중요한 세 번째, 그건 몸빵입니다. 몸빵.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네. 와서 시간을 내서 네. 이렇게 굳은 일 마다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 이게 선거운동에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은 아까 박철웅 기자단 기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남은 시간을 후보한테 바치겠노라. 시간을 바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한한 그 시간인데,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을 후보한테 바치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시간을 바치면 박원순 후보는 저희들한테 무엇을 돌려줄 거냐. 아까 말씀 중에 꿈과 희망을 돌려줄 거다.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서울을 돌려줄 거다.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시간을 바치면 박원순 후보는 꿈과 희망, 그리고 살만 나는, 사람 사는 세상 서울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돌려줄 거다. 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 지금 저희 자원봉사단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박철웅 기자단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정신적으로 기자단장,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수행하고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몰랐던 박원순 후보 그 일거수일투족을 밀착 수행을 하시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있고 새롭게 느껴지는 면모도 있고 막 그러실 텐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느껴졌던 에피소드, 저희 시청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에피소드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도 사실 고민입니다. 근데 박원순 후보가 알려져 있는 모습이 사실 보여지는 모습이 그대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 감춰놓은 게 아닌가 하고 저도 많이 살펴봤는데, 네. 그분이 이제 악수하는 모습은 다른 네. 정치인들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네. 이제 항상 두 손으로 하시고요. 네. 허리를 굽히는 것도 모자라 무릎을 굽혀서 악수를 네. 하십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거 좀 우스갯소리지만 부쩍 외모에 자신이 좀 붙으셔서 네. 본인이 네. 좀 이렇게 잘생겨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고요. 네. 네. 예. 노회찬 의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네. 둘이 이제 닮았다, 혹은 이제 누가 더 잘생겼느냐, 뭐 이런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노회찬 후보랑 다니면서 네. 이렇게 그 외모에 자신을 가졌다. 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네. 자신 가질만 합니다. 맞습니다. 예, 노회찬 전 의원님,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박원순 후보가 자신 가질만 합니다. 예. 네. 뭐 제가 보기엔 비슷비슷하지만 네. 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네. 또 이게 그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네.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예. 제가 이화여고 강당에서 편지를 읽다 보니까 아하. 예, 얼굴을 익혔는지 눈에 익혔는지 몰라도 어느 날 유세 차량 뒤에서 저를 알아보신 어떤 청년이 예. 혹시 그때 편지를 읽으신 분 아닌가요? 하고 이제 아하.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바빠도 무단횡단도 못하고 예. 혹시나 이제 예. 만취해서 예. 주사도 못 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렇죠. 있습니다. 후보를 밀착해서 수행하는 네. 그 뭐라고 할까, 저희 시민들이나 지지자들이 볼 때는 어찌 보면은 그 밀착 수행하는 분을 보고서 후보를 평가할 수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박철웅 단장도 박원순 후보님에 걸맞는 인격 수양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다른 봉사에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방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이화여고 강당? 네. 예, 거기서 읽었다는 그 편지, 그게 정말 그렇게 감동적이어서 그걸 기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과연 무슨 내용이었길래
그걸 그렇게 그때까지도 기억하고서 이렇게 알아봤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 간단히 그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그때는 조명이 어두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손이 곱는 아,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다시 읽고 계속 이렇게 손발이 네. 오그라드는데 네. 사실 사랑하는 원순 씨라고 시작하면서 제가 러브레터를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탁현민 교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집에 혹시 와이프한테 러브레터를 보낸 적이 있느냐 그랬는데 저는 와이프한테는 주로 각서나 반성문만 써봤거든요. 그래서 어쩜 저하고 이렇게 네, 비슷한지. 이 방송을 혹시 또 와이프가 보면 네. 오늘 집에 들어갈 수 네.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 끝나고 동병상련으로 막걸리 한잔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 제 정말 예. 친한 친구를 만났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조금 길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다녔고요. 주로 서울에서 연애를 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처자랑 결혼을 해서 서울 한복판 명동성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고향이 서울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글로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저의 꿈은 까만 승용차 뒷자리에 앉는 게 꿈이었거든요. 신문도 읽어가면서 네. 운전사가 문 네. 열어주는 진짜 간부나 임원이 돼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다리에 마비가 오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주저앉게 되고 그 다음에 네. 시력이 저하되고 간 기능과 콩팥 기능이 저하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네, 그 맞습니다. 과로와 경무 그리고 네. 승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스트레스,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증상이 왔다는 네, 거죠. 그래서 예. 회사가 배려를 해줘서 이제 병가로 휴직도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네. 퇴직을 결심하면서 또 마침 또 박 후보님께서 서울시 시장으로 출마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원순 후보님이라면 아마 서울을 고향 같은 서울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사신 유명인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준다고 하니 편지를 써보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세 가지 이유에서 저는 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첫째 이제 서울 사람은 서울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실체도 없고 기준도 없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마 저쪽에 10만 알바를 고용하고 이런 사람들의 1%의 눈높이에 들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다고 해서 반성을 하는 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현재는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거든요. 네. 이게 아마 자원봉사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앞으로 예후를 장담할 수 없는 사실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기 때문에 네. 이제 허리가 언제 굳을지도 모르고 혹시 네. 다리에 마비가 와서 네. 제가 주저앉을지도 모르지만 네.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세상과 그리고 이 서울과 꿈과 희망을 나눴던 아빠였다라는 네. 걸 우리 아이가 지금 7살인데 네. 나중에 보고 그래도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기억해 준다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주 정말 듣고 있으니까 가슴 찡한 스토리입니다. 앞으로의 건강이 뭐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거죠.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자원봉사하고 이 좋은 사람을 지지하고 이렇게 힘을 보태서 7살이요 지금? 네, 7살. 7살 그 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서울을 아름다운 서울로 만드는데 이 아빠가 일조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아들한테 남겨주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노라 하는 정말 가슴 아픈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일 있었던 후보 주요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월 20날이죠. 박원순 후보께서 시민복지 기준선이라는 것을 발표하셨네요. 시민권리선언에 이어서 복지 기준선인데, 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박원순 후보께서는 인간다운 생활, 안정된 삶이 실현되는 사람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핵심이 세 가지네요. 토건행정을 넘어 사람에게 투자하겠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토건을 넘어서 사람에게 투자하자. 최근에 아라길 100길이 뚫렸다는데 거기에 2조 5천억을 쏟아부었다는데 정말 이거 다 예산 꼼꼼 본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강물에 이 건설업자는 배불려서 강물 바닷물에 빠뜨리는 돈이 2조 5천억인데 700억 무상급식 할 돈이 없어서 이 생 난리를 치는 덕분에 지금 그 결과로 서울시장 재선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한나라당의 이 뼈에 박힌 말도 안 되는 토건 행정 이거 없애야죠. 사람에 투자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공공복지와 삶의 질 중심의 새로운 도시 행정을 하겠다. 그렇죠. 도시 행정의 기준이 공공복지 그리고 삶의 질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참 또 중요한 얘기인데,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애나 강남이나 강북이나 남자든 여자든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준, 이걸 복지의 기준으로 삼겠다 하는 세 가지 커다란 그 원칙, 태제라고 하죠. 박원순 후보의 서울 복지 태제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원순닷컴에 와서 보시고요. 그리고 정책 협약식도 있었고, 아까 말한 멘토단과의 점심 대화도 있었고, 오늘 중요한 일정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선관위 주최 TV 토론. 오늘 토론이 선거 전 마지막 TV 토론이랍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토론이 기대되는데, 말만을 앞세우는 나경원 후보가 토론하면은 잘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토론 붙자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시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누가 말이 번지르르한지, 누가 말한 만큼 책임을 실천할 후보인지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밤 TV 토론 정말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토론에 대한 내용을 아까 설명해드린 트위터에 해시태그 샤프를 붙여서 박원순 토론 이렇게 붙여서 토론 소감과 제안을 해주시면 해서 많이 트위터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확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몇 가지 안내를 할 텐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후보를 돕는 방법 세 가지. 첫째, 표. 한 사람이 10명한테 전화하기, 한 사람이 10명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기. 이게 원텐 운동입니다. 원텐 운동. 우리 박원순 후보의 기호가 10번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이 기호 10번을 위해서 10사람한테 전화하고 10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자. 원텐 운동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돈이죠. 돈, 후원금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자, 후원금 어떻게 낼 수 있죠? 저 원순닷컴에 들어가시면요, 그 지정된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입금을 해주신 다음에 전화 739-8650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그 약정한 내용대로 저희가 다 받아서 영수증도 보내드리고 다 합니다. 원순닷컴에 들어가셔서 꼭 후원 계좌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에 대해서 박원순 후보님께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선생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후보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원순닷컴에 들어가셔서 후원 계좌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알려드릴게요. 하나은행에 162-910003-96605 예금주는 천경득 박원순 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원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지금 선거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투표율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투표율이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한나라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많은 노인층들, 장년층들은 새벽같이 아침 6시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가서 투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은 기본적으로 상수입니다. 상수,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25% 가까이를 투표할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걸 누르려면 젊은 층, SNS층이 투표를 해서 투표율을 50%를 넘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50%를 넘겨야 그중에 25%는 한나라당 지지자, 그걸 넘어서 25.0001%라도 단 한 표라도 25%를 넘겨야 우리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그 전날 술 먹었다고 뒷날 뭐 안 간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직장일 있다고 이렇게 안 가지 마시고 아침 일찍 그리고 점심시간 또 휴가를 내서라도 이렇게 반드시 투표하고 할 일은 하자. 이 투표율이 가장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이 투표 독려하는, 지금 저희가 하는 투표 온 희망 캠프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말씀대로 이제 투표 동료를 각자 하시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함께 좀 참여를 해서 캠페인 형식으로 투표 참여를 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순닷컴을 들어오시면 처음에 팝업으로도 뜨고요. 오른쪽에 보면 배너가 박원순 투표 온 캠페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각 구별로 밝기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 밝기는 투표를 참여하겠다라고 지역에서 참가한 숫자대로 점점 밝아지는 그런 형태의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의외로 강남 3구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고요. 네. 좀 분발하셔야 될 네. 때가 중구, 종로구, 그리고 네. 도봉구, 동대문구, 용산구, 금천구. 아마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유세에 그리고 네. 실제로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느라고 온라인 캠페인에 좀 참여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지도를 좀 예쁘게 네. 밝게 다시 한번 보시죠. 밝히려면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여기 의원들 지역위원장이 어떤 분들인지 이거 명단 적어서 이거 제출해야 되겠다. 네, 여기 자, 그 분발해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될 이유. 더 이상 이런 서울, 토건 행정에 돈을 쏟아붓는 거칠의 행정, 서울 르네상스, 이게 뭡니까? 디자인 서울, 또 이게 뭡니까? 화장하는 데만 그렇게 화장발에만 덕지덕지 돈을 쳐발라가지고 그 안에서 서민의, 시민의 삶은 골아 터지고 이 기본이 무너지고, 그래서 광화문 침수되고 우면산 산사태 나고 사람 죽어나가고, 이런 서울시를 더 이상 우리가 물려줄 수 없다. 근본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어제 뒤늦게 도관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게 그 사학법인에서의 맞습니다. 족벌 경영 그 폐해 때문에 생긴 정말 끔찍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경원 후보, 아버지가 하는 사학법인에 아무 관계 없다. 이번 선거는 내 선거지. 왜 아버지를 거론하냐? 이렇게 딱 잡아떼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그게 흥신학원인가 그런 모양이던데, 자, 이런 거예요. 그 참 놀랍던데,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 아버지는 이사장, 어머니는 유치원원장, 나경원 본인은 흥신학원의 이사, 동생은 유치원 교사, 사촌의 남편은 행정실장, 사촌들은 교사. 완전히 이 족벌이 똘똘똘똘 말아먹는 사학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학기업에서 부패가 생기지 않을 수 없고 온갖 비리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국정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 사학에서 5년간 그 회계장부를 전부 다 불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특권, 비리층, 부패층의 자녀가 지금 나경원 후보다. 이런 사람을 정말 뽑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사실에도, 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서울시장 선거는 여러분들 서울시장 선거로 그치지 않죠. 내년 4월에 총선, 내년 12월에 대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소위 2013년에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만드느냐, 아니면 구시대를 더 끌고 가느냐, 새 세대를 여느냐, 구시대를 끌고 가느냐, 이런 커다란 승부가 있는 내년 선거의 전초전이지 않습니까? 네,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이걸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좌우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MB 정부 정말 해도 너무하죠. 저희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하는 상식적인 어떤 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부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런데 항상 설마 그렇게 합니다. 나라 돈을 가지고 아들 땅을 사줍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나라, 이런 정권, 이런 한나라당 절대로 두 번 다시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이번에 확실히 추방해서 영원히 한나라당 같은 존재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그 첫 단추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꿰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시청자들이 정말 들불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한 표가 이 거대한 서울을 바꾸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나아가서 국운을 좌우하는 그런 희망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시간과 몸빵으로 이 정열적으로 자원봉사해 주시는 이해숙 단장님, 그리고 박철웅 시민기자단 두 분을 모시고서 감동적인 얘기, 그리고 아주 생생한 활약상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자, 한 사람이 10명한테 전화합시다. 여러분들의 투표가 서울시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꿉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투표 참여로 10월 26일 날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정말 필승을 다짐합니다. 저희들 화이팅 한번 하시죠. 박원순 후보 승리 화이팅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순 후보 승리 화이팅! 네.